토지가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수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많은 편입니다. 자, 맹지 의외로 낙찰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감정가 대비 유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낮은 금액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막상 낙찰받고 나면 내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타인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 쪽에서는 기분 나쁘겠죠. 내 허락도 없이 내 땅을 막 밟고 다니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것도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내 땅 다니지 마라고 하면서 펜스를 치거나 큰 바위돌을 갖다 놓거나 이런다면 이거는 과연 적법한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렇게 맹지를 낙찰받은 사람의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그 진입로 소유자와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펜스를 쳐서 더 이상 다니지 마라 라고 하는 분쟁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 분쟁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 1심 재판부에서는 맹지 소유주인 낙찰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2심 판결에서 그것을 뒤집어서 맹지 소유주인 낙찰자에게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가서 놀라운 반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1심 판결문부터 대법원 판결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심 판결문인데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갑 409045 판결이 되겠습니다. 통행 방해 금지 및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판결문에서는요. 기초 사실을 좀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2020년 12월 10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광주시 1위 F전 1041제곱미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래서 원고가 맹지 토지를 낙찰받은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D전 640제곱미터 이거를 1토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C도로 165제곱미터 이 사건 토지 2토지라고 명칭을 하는 겁니다. D는 1토지, C는 2토지. 대신 이제 요거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피고의 공유지분. 그리고 지목이 원래 전이었는데 도로로 이제 변경되었고, 이 제1과 2토지는 이 사건 맹지와 공로인 H토지 사이에 위치해 있다. 원고는 맹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1, 2토지 중 일부를 통과하여 맹지에 출입하면서 그 지상의 수박 두릅동을 경작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년도 8월 10일경 선상에 펜스를 설치하고 펜스에 집원 C와 D, 진입로 있죠? 개인 사유지인 관계로 주인 승낙 없이 모든 통행을 금한다. 그리고 주인 100이라는 알림판을 부착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통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안 된다. 거절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오게 된 거죠. 첨부된 도면인데요. 요게 이제 원고, 맹지가 되겠습니다. 맹지. 여기 있는 게 이제 피고 토지겠죠? 여기 있는 요런 것들이, 피고 토지.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요렇게 이제 다니거나 했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막아놓은 거죠. 다니지 마! 그래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로는 이렇게 다니면 되지 않냐. 이쪽 길로 돌아다녀라. 라고 한 겁니다. 자, 본안에 대한 판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고의 주장부터 보시면 맹지에서 제1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 나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해달라. 맹지에서 경작하기 위해 피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98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과 접한 폭 1m, 면적 34제곱미터 부분에 관해 통행권 확인을 구하고 통행권에 기초하여 피고가 설치한 펜스 이거 철거해라. 통행의 방해 금지를 구한다. 그리고 통행 방해로 원고가 식재한 수박 12개를 제때 수확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16만 4천 원 지급해라. 이게 이 금액은 아니죠. 소송 비용에 비하면 큰 비용이 아닌데 감정이 이제 엄청 상한 겁니다. 지금 원고와 피고가. 피고 주장은 이런 겁니다. 제1토지를 통행하지 않고
공로에서 이 사건 맹지까지 통행할 수 있는 경로가 있지 않냐. 원고의 청구는 민법 제219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게 이거죠. 주의 토지 통행권 219조.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가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그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을 경우뿐 아니라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고 라고 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 요건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피고 측은. 법원에서는 돌아가는 길, 그 뚝방길이 있거든요. 30m. 포장이 돼 있지 않아 바닥엔 흙과 돌, 나무 뿌리 등이 드러나 있고 개천 쪽에서 경사가 되어서 사람 통행이 어렵다. 또 다른 경로가 부의 토지와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울타리를 따라 맹지까지 이르는 구간 76m는 잡초가 우거져 있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어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작물, 경작물 필요한 장비 운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경작을 위한 통행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로로 통행하려면 각기 소유자가 다른 V, X, Y 토지를 순차로 통과해야 한다. 그 다른 경로는 있지만 사람 통행은 가능하더라도 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운반에 지장이 있고 소유자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 사실 다툼의 여지가 큰 도로다라고 한 거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된다. 그래서 피고가 사건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사건 통행로 통행을 방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방해 제거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 통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할 의무와 원고가 도보 및 농기계, 농자재 운반기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펜스 철거하고 방해하지 마라 이거죠. 대신 피고의 통행 방해로 인해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 수박 그 12개 그 수확하지 못한 거 16만 원 어렵다. 이거는 증거도 부족하다.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낙찰받은 이 맹지 소유주에게 상당히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 진입로 토지 소유주가 항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당 항소에서는 재판 결과를 뒤집습니다. 2023나 1197 판결이 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재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냈는데 그 근거로 총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가 더블 옆으로 폭 1m 상당의 시멘트 포장길 설치하고 있지 않냐. 뚝방길로 다니면 되지 않냐. 뚝방길이 끝나는 점에서 왼쪽에 있는 임야 통해 원고 토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임야가 경사지구 한편에 배수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긴 하지만 경사지와 배수로를 피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임야 통행에 있어 경사지나 배수로간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간 경사 역시 상당하고 피고 토지에도 배수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는 점을 보면 피고 토지의 상태나 돌아가는 그 뚝방길의 도로 상태나 비슷하다 이거죠. 이 사건 임야는 야산인 반면 피고 토지는 매실, 오디, 두루, 산딸기, 블루베리 등이 식재되는 농지다. 그래서 이거를 진입로로 사용하게 되면 피고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거죠. 임야 통행에 있어 임야의 소유자들이 원고 통행을 불허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게 돌아가는 도로의 통행로에 그 소유자들이 여러 명인데 다니지 마라라고 하진 않았지 않냐. 임야 잡목 제거 등 통행로 개설에 소요될 비용이 피고 토지의 통행로를 개상할 경우 소요될 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뚝방길 폭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농기계나 농자재 운반기구의 통행도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피고 토지가 원고 토지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거나 피고 토지 대신 뚝방길과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의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 것 봐.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달리할 부당함으로 피고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낙찰자로서는 이제 당황스럽죠. 이렇게 삥 돌아가야 돼요, 이제 막.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장학기를 막 이렇게 지게 지고서 농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고 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낙찰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네,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자, 대법원에 왔습니다. 2024-287080.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심 재판이 선고가 2023년도니까 소재기를 2023년도 초쯤이나 2022년도 하반기가 됐겠죠. 한 3년 정도 걸린 거죠. 대법원까지. 대법원에 와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재판을 또 반대로 뒤집어 버립니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건 원심 판결을 취소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민법 219조 소정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고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게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인정된다. 좀 폭넓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그래서 토지 이용자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두루 살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뚝길과 이 사건 임야 토지를 위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집원 2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로 출입하는데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지에 출입하면서 수박, 두릅 등을 경작을 했고 그리고 일부 구간이 경사져 있고 통행로 간에 배수로가 존재하긴 하나 폭 1m, 전체 길이 35m에 불과하고 토지 한쪽 경계를 따라 위치한 통행로이다. 그러니까 그 피고 측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이렇게 과다하진 않다 이거예요. 1m에 35m에 불과하니까. 반면에 저 돌아가는 뚝길을 가면 뚝길이 끝나는 지점이 이 사건 임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도 존재하고 사람은 통행할 수 있어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 운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최단 거리로 이동하더라도 거리가 76m나 된다. 당신 토지를 통과하는 건 35m밖에 안 되는데 삥 돌아가는 남의 토지를 통과하려면 76m나 되지 않냐. 그리고 소유자가 각기 다른 3개 필지 토지를 통과 또 해야 되지 않냐. 뚝길이 설치되기 전에 그곳에 있던 길은 바닥에 흙과 돌, 나무뿌리 등이 드러나 있고 하천 쪽으로 경사져 있어서 사람 통행도 어려운 상태였다. 끝나는 지점에 이 사건 임야 역시 토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행로로 사용되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하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피고인 당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게 손해가 가장 적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사건 펜스의 철거 청구, 펜스 치워라, 통행 허락 청구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다른 듯 보이지만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아. 이 말이 어렵죠.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관계는 서로 법률상 양립해야 된다. 그렇죠? 통행을 허락하고서 펜스 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통행을 허락했을 때는 펜스를 철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병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그래서 펜스도 철거하고 통행도 허락을 해야 된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결한 거죠. 네, 오늘 내용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그래서 이 사실은 맹지 소유주와 통행로로 사용되는 그 토지 소유주들 간에 이 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거의 유튜브 한 지가 7년이 넘어가는데 이런 유사한 내용으로 다뤘던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인기 동영상 1위입니다. 조회수가 오늘 날짜로 53만 회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죠. 해당 영상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사실 이 판례가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한 가장 최신 판례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문을 여러분이 해석할 때 1심 판결부터 쭉 스토리를 파악하면서 해석하시게 되면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요, 이 맹지 소유주들에게 좀 폭넓은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한다. 좀 약간 관대한 편이죠. 그러니까 물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도 그 돌아가는 길이 사람 또는 농기계를 운반하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가장 빠른 그리고 통행하기에 원활한 토지를 통행로로 인정을 해주는 사례였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 또는 공매 투자하실 때 이렇게 토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와 같은 법리를 잘 알아두시면 맹지를 설령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통행에는 지정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광화문에 있는 조선독감 교육센터에서 온비드 공매 마스터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온비드 공매에서도요, 많은 토지들이 나오게 되고 경매보다도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뭐 아파트, 재개발 빌라, 다양한 물건들이 온비드 공매로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매는 잘 알고 있지만 온비드 공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딱 5주간의 이 온비동매 과정 마스터 하시게 되면 초보자분들도 온비를 통해서 좋은 물건 낙찰받고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수강 신청 링크는 아래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